말이 필요 없는 축구의 나라 잉글랜드. 그들은 현대 축구의 통일된 규정을 만들었고 최초의 프로리그를 만들었으며 전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한 나라이죠. 세계 최고의 리그를 가지고 있기에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의 네임밸류도 매우 화려합니다. 우수한 실적과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바비 무어와 바비 찰튼이 맹활약하며 소독을 4대2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구 종주국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죠. 그러나 우승 이후 3, 4자 군단은 귀신이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관 귀신이었죠. 얼마 전 유로 2024를 치르고 있는 케인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영국 축구 레전드 리네커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었는데요. 리네커는 욕설을 포함한 평가를 하며 현 잉글랜드 국대의 경기력을 비판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케인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표팀이었던 그들도 그 과정의 일부였다 받아쳤죠. 1966년 이후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강, 유로는 준우승입니다. 유로 준우승도 2021년 자국에서 6경기나 치를 수 있었던 이점이 컸죠. 유로가 생긴 이후 8번을 참가한 잉글랜드는 조별 탈락만 3번을 하는 등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종주국에 맞지 않은 성적이었죠. 1970년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한 잉글랜드는 팔각에서 서독에 패하며 탈락합니다. 74년과 78년 월드컵 본선 진출조차 실패하며 종주국의 명예를 구기죠. 1982년 월드컵에선 2차 조별리그에 진출했으나 서독에 밀려 또다시 탈락합니다. 1986년엔 8강에 진출했으나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에 2대1로 패배하고 맙니다. 이 경기에서 이슈가 됐던 신의 손 사건이 있었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잉글랜드가 드디어 24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러나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절치부심하고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양팀은 연장 후반까지 2대2로 승부를 내지 못했고 경기는 승부차기로 가죠. 잉글랜드는 승부차기 끝에 또다시 아르헨티나에 탈락하게 됩니다. 지독한 무관의 연속이었으나 잉글랜드에겐 미래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리그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잉글랜드의 영원한 간판 스타 베컴과 오원이 있었고 중원엔 패스마스터 폴 스콜스가 있었습니다. 퍼디난드와 숄 캠벨이 지키던 수비진은 막강했습니다. 애슐리 콜은 침투하는 상대 윙을 지워버렸죠. 여기에 스웨덴 출신 명장 에릭손까지 영입하며 전의를 다집니다. 에릭손은 세리에 A 전성기 시절 이탈리아 유수의 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02 한일 월드컵, 잉글랜드는 자신들의 전적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이기며 쾌조의 출발을 했고 16강을 무난하게 통과하며 8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기분 좋게 선제골까지 넣으며 출발하는 잉글랜드,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히바우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잉글랜드는 브라질의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시몬 키퍼를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넣었고 잉글랜드는 또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토너먼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황금 세대는 건재했고 2006 월드컵에 다시 도전하는 잉글랜드.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램파드와 제라드, 잉글랜드에 떠오르는 신성 루니까지 합류하며 역대급 스쿼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며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았죠. 16강 상대는 에콰도르였습니다. 쉽게 잡아낼 것이라 생각했지만 잉글랜드는 확실한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베컴이 프리킥 골을 넣으며 1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8강에서 만난 상대는 포르투갈. 치열한 공방전과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집니다. 카르발료와 몸싸움을 하던 루니가 카르발료의 중요한 곳을 밟아버린 것이죠. 팀 동료 호날두가 루니의 발길질을 심판에게 알렸고 루니는 그대로 퇴장당합니다. 이 경기는 승부차기로 갔으나 램파드, 제라드, 캐러거가 모두 실축하며 잉글랜드는 결국 8강에서 또다시 짐을 싸고 맙니다. 잉글랜드는 재기를 꿈꿨으나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선 16강 독일에게 패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 예선에선 이탈리아 우루과이에 연패당하며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여러 명 보유했지만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였죠.
퍼디난드는 자국 국대가 부진한 이유를 소속 클럽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탓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부터가 어린 시절 램파드와 친했음에도 각각 맨유와 첼시 선수의 입장이 된 이후로는 인간관계가 붕괴되었고 리버풀 소속의 제라드와는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도 클럽별로 테이블에 앉아 하는 게 부지기수였죠. 서로 이야기를 했다가 라이벌 클럽 선수들에게 약점을 잡히기 싫었습니다. 특히 베컴,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의 미들지는 심각했습니다. 라이벌 팀의 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라드 역시 대표팀에서는 맨유 선수들과 잘 지내는 척만 했지 당시 내가 그들에게 갖고 있던 감정은 원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잉글랜드 국대의 골 장면들을 보면 일부의 선수들만 골 세레모니에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팀의 주요 선수들이 하나의 리그에 밀집해 있는데 그들이 속한 클럽은 매년 우승 경쟁을 하고 여기서 생긴 라이벌의식이 국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음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당시 잉글랜드 선수들은 국가대표보다 클럽 축구에 확실히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라리가에도 레알과 바르셀로나라는 라이벌이 있고 이 클럽의 선수들 대부분이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시즌 중에 엘 클라시코에서 양팀의 분위기가 과격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스페인 국대에는 카시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팀 선수들이 국대에 모였을 때 단합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죠.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분위기가 과격해지면 단체 회식을 열어 화합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푸yor도 카시아스의 행동에 동참해 바르샤 선수들을 설득하고 국대에서 잘 지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레알과 바르샤 선수들이 모인 단톡방까지 있었을 정도라고 하죠. 경기장 안팎으로 사이가 좋았던 스페인 선수들은 국가대항전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고 2008년과 2012년 유로에서 2연패를 달성하고 2010 남아공 월드컵까지 우승해버리죠. 잉글랜드 국대에도 주장급 선수들이 단합력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유난스러운 영국의 언론도 국대 퍼포먼스 위축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축구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영국 언론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컴이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퇴장당했을 때와 이번 케인의 발언 때도 그랬죠. 특히 당시 베컴은 잉글랜드를 우승 못하게 한 원흉으로 낙인 찍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잉글랜드에게 다행인 건 2010년 후반 들어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금 세대가 지나가고 모인 국대 선수들은 연령별 대표팀부터 함께 해왔던 시간이 길고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 친밀감이 존재하죠. EPL의 다른 클럽에서 뛰고 있음에도 허물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부임하면서 감독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맡은 후 성인 대표팀까지 맡았기에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선수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후 자신의 말로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덕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고메즈와 스털링이 다퉜을 때도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언론에서 선수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포백만 고집하던 전술을 3백을 가져가는 등 전술적 유연성을 가미한 것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토너먼트에선 클린시트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신념이 있기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주로 하는 것이 사우스게이트 전술의 특징이죠. 이런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2018년 월드컵 4위, 유로 2020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냅니다. 2018년 월드컵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승부차기를 이긴 적이 없던 잉글랜드가 16강에서 콜롬비아를 승부차기로 잡아낸 것도 업적 중의 하나이죠. 스쿼드도 2000년대와 비교해 손색이 없습니다. 케인, 스톤스, 픽포드가 중심을 잡아주고 아놀드, 라이스, 필포든, 사카, 벨링엄, 그릴리시 등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까지 넘쳐나는 잉글랜드는 이번 유로 2024의 주인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현재 16강 진출을 확정했으나 조별리그에서 슈팅 대비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비력은 안정되었으니 풍부한 공격 자원으로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잉글랜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잉글랜드가 지독한 무관의 순환을 뚫고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기 위해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